2023년도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물어봅니다. 야당 의원들이. 예. 이모선 의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번 보안 점검은 실제 상황하고 다른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이 답을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모선 의원이 또 물어봅니다. 선관위 설명을 유심히 봤는데 사전에 보안의 핵심인 시스템 구성도 또 소스코드 또 접속관리자 계정까지 국정원에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 기간 중에 내부 보안 정책을 예외 처리해줬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처음에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 시도했을 때 관제실에서 탐지해서 차단했지요. 그러니까 그렇다. 고지를 하지 않고 해킹 툴 설치했기 때문에 보안 관제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노출돼서 차단됐다. 그래서 시스템 점검을 국정원이 못하겠다라고 해서 선관위가 차단 풀어줬지요? 라고 하니까 선관위가 또 네 그럽니다. 그럼 이게 줄줄줄 가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그럼 비유하자면 집에 예를 들면 금고에 상태를 점검해야겠는데 집에 문도 잠겨 있고 집에 번호키도 다 닫혀 있고 해서 금고를 점검해야겠으니 문도 따주고 이 번호키 번호도 알려주고 이것도 방문도 열어주고 해달라라고 국정원이 요구를 해서 다 열어준 다음에 자 그러면 점검하시지요. 금고를 점검했더니 금고 비밀번호가 1, 2, 3, 4, 5네. 이게 잘못됐다. 국정원이 이렇게 공개했다는 거예요. 즉 선관위가 국정원이 금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 조치를 다 열어줬기 때문에 이걸 검사하는 게 가능했다. 이 얘기를 놓고 보안이 다 뚫렸다라고 얘기를 한다. 국정원이. 이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였습니다. 그냥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부정선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특히 이제 처음에 시작된 거는 제 기억에 박근혜 문재인 첫 번째 대결,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그때 부정선거 논란 있지 않았었어요? 그 부정선거 논란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사실은 아주 먼 옛날에 수개표 논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랬죠. 자기들이 선거에 지면은 어느 진영이든 일부 극단적인 데서 자기들이 진 거를 용납을 못 해가지고 제기했던 논리인데 사실은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하던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도 제가 뉴스타파 아주 초창기 때입니다. 그때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거 졌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뉴스타파에 지금도 있는 뭐 박중석 기자랄지 다 취재를 해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아니다. 그때는 또 선거에 이긴 쪽에서 이 수개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음모론자라고 그렇죠. 그러고 막 공격을 막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상황을 전부 총체적으로 다 이렇게 진행됐어. 그냥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하게 아주 그 뭐 어떤 선거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음모론에 입각해서 이게 다 짜여 맞춰져 가지고 나중에 아이오와 대학 교수까지 막 등장해가지고 무슨 함수까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게 부정선거였어. 그게 이제 이른바 음모론자들이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그때도 합리적인 언론인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그거 아니야. 문재인 증거하고 상관없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보수가 지면 보수 쪽에서 부정선거라고 하고 진보가 지면 진보 쪽에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때 잘못했던 것들에 관한 어떤 국민적인 판단이 이미 끝났는데 그것들에 관해서 고해성사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선관위를 그 소수의 논리를 가지고 선관위를 공격을 한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극우 유튜버들하고 똑같은 지금 그리고 그 선관위를 공격하는 논리마저 이미 파회가 된 논리란 말이에요.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한 게 사실이지만 선관위에서 보안관위한테 보안 점검하게 보안을 다 풀어달라고 한 다음에 보안 점검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안을 다 푼 다음에 보안 점검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보안이 다 풀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안을 다 풀어달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이걸 극우 유튜브에서는 지금도
국정원이 그 당시에 선관위 해킹에 성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조작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조작 가능하다. 지금 선거 결과를 조작을 하려면은 단지 선관위가 해킹을 당한다라는 요것도 증명하기 어렵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보안을 다 풀어달라고 한 다음에 지금 보안 점검을 한 거라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해킹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라고 그것도 어렵지만 선관위 투표 결과가 조작이 되려면은 투표한 다음에 다시 세 가지고 다시 점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려가 그렇죠. 있어서 그것도 사람을 그러면 스파이처럼 다 투입을 한 다음에 그 다시 손으로 세는 것까지 다 조작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또 했다라는 것은 오늘 또 했다라는 거는 당장 오늘부터 극우 유튜브가 뭐 얘기하겠습니까?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비상계엄은 성공했다. 그 전부터 이야기하더라고. 그렇죠. 선관위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 뭐 이딴 식 얘기를 또 한다는 거예요. 거리에 나와서 또 얘기할 겁니다, 이제. 미치겠어. 저는 네. 이제 뭐 김민하 평론가님의 저런 강론적 분석도 매우 유의미하다고 보지만은 그렇게 가도 저 사람들이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론적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굉장히 좀 불리해지는 음모론에 대해서 그 프레임에 빠져서. 당연하죠. 그건 뭐 설득이 안 되는 영역이라서 그렇지. 다 맞지만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신앙이야. 저는 그죠 신앙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네. 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 게 저도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시험에서 낙방했을 때 네. 시험 주최 측에 물론 뭐 부정 시험을 뭐 일부 일탈로서 문제지 유출하거나 여러 일탈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예. 무균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제가 모든 시험 제도를 부정하면서 나가가지고 운동하진 않거든요. 그 예를 들어 적절한 주가 비율에. 조작도 네. 누군가 네. 주가 조작 범들이 있으니까 금융조사부에서 조사해서 깜빵 보내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다 짜고 주장하진 않아요. 여론 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 조작 명태균이가 장난하면 명태균 일당들을 핀셋으로 우리가 곤란해서 처벌하고 여론 조사를 더 우리가 뭐랄까요 무균하진 않지만 좀 더 발전적으로 가자 이렇게 우리가 사고를 하지. 명태균 나왔으니까 앞으로 여론 모든 조사는 다 조작이고 다 부정이다. 이게 이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빠져가지고 소수가 헤매일 수는 있는데 그것도 제도권에 대통령이 이런 논리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지성이고 반지성적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밑에 일부 인간들은 믿었던 것 같아. 미친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를 그냥 예를 들게요. 윤석열이는 문재인 정부 사람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한동훈과 윤석열이는 문재인 정부 사람인 걸 제가 먼저 전제합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인데 이자들이 진영을 바꿔가지고 국민의힘에 와서 선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다가 총선 패배하거든요. 그럼 그렇죠. 공식을 보십시오. 네. 이자들은 2020년 4.15 부정선거부터 2024년 4.7 총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 선거만 퐁당퐁당 부정을 주장해요. 근데 그때만- 자기들이 이긴 거. 그럼 저는 그렇지. 똑같이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치러진 그럼 선관위가 관리한 2022년 대선과 지선. 이거 무효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졌을 때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니까 예.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윤석열이는 더더욱 이 주장을 못 하는 게 문재인 정부 소속 사람인데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못 믿는다라고 하면 자기 부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20년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2022년에 지들이 이길 때는 합법선거고 2024년에는 또 부정선거다. 윤석열이가 아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선관위에 뭐 부정채용, 선관위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거기도 무균하지 않아요. 거기도 오염물질이 있으니까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되는 거고 예. 헌법기관이니까 우리가 예우를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이긴 선거에 대해서는 부정이라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자기가 진 것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게요 한국 기독교에서 나오는 사상이랑 비슷해요. 누가 고난당할 때 자기가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고난당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남의 고난만 정당하거든요. 이게 약간 그 황교안이 시작한 부정선거에 아주 그 더러운 씨앗을 뿌려놓은 건데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인간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엘리트주의자들이 본인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오히려 남 탓을 하다가 지금 전 여기 선거 부정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코인팔이 유튜브들이 붙어가지고 아주 유치 짬뽕 같은 논리를 섞어서 지금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사례별로 저도 이제 선거 취재를 많이 해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는데 이런 주장들이 나올 때 최소한 현장에 가서 카메라로 찍으면서 뭘 세냐면요.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야, 흑인들이 주로 사는 저기 저 투표소를 가령 굉장히 좀 넓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투표소를 하나만 만들어 놨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떼약볕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안에는 선풍기밖에 없어. 근데 백인들이 사는 지역구는 에어컨 빵빵하고 투표소가 5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고 빠져. 그래서 백인 투표율이 높고 흑인 투표율이 낮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라고 탐사 보도를 한 적은 있어요. 이게 전체가 부정선거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회 구조를 보는 거거든요. 한국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한국도 지방선거를 하든 뭔 선거를 하든 간에 갑자기 공율이 안 되고 공율에 못 실은 또 비정규직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언론이라는 거는 야, 투표는 똑같이 동등한 정보를 가지고 투명하게 아무나 갈 수 있도록 좀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거나 기업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업에서 보장을 못 해주면 국가가 그거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꼴랑 한번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선거 그런 거 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뭐 주민 소환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장해 주려면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쉬는 날에는 정확히 쉬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줘. 안 그러면은 사실 상당히 이거는 구조적으로 좀 불균형하지 않니?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언론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근데 순 극우든 극자든 이상한 유튜버들이나 또는 어떤 언론이 질 때만 이게 시스템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니까 이 난리 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서로 간에 이간질을 하는 거야. 그리고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심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